들어갈게요. 이쪽 파트가 총론에서는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셔야죠. 그냥 뭐 국지화를 부동성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국지화는 지역으로 국한된 거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화 국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성은 그냥요 다 물건마다 달라요. 그럼 일문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좀 하시면서 좀 접목을 시키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또 헷갈리는 게 44페이지 들어간다고 했죠. 헷갈리는 게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해서 또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직은 인문적 하고 있어요. 자연적 특성성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죠. 자연적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문제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토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중성이라는 말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어서 우리가 아까 토지의 면적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생산할 수가 없다.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토지가 생산이 돼요, 생산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칠판이나 뭐 새우깡 같은 경우는 그냥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서 만들면 되죠. 근데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칠판주기 만들 때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걸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구를 이 조물주가 얼마 주고 만드셨어요? 모르시죠? 그럼 이건 도저히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생산비가 법칙을 모르며.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요. 물리적으로 못 늘어나요. 그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만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바다가 있고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지구의 크기를 보고 계셔요?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요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죠. 그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죠. 무슨 적 공급이다?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부중성이에요. 그래요? 그럼 부중성은 그냥입니까? 예외가 없습니까? 없죠.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것은 토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토지가 이용이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 부중성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없다고 하셔야 되죠. 예외가 있다면 토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토지를 만드는 공장 만들었다가 토지 만들 수 있는 사람 저요 뽑아갖고 오늘 몇 부대나 만들었는지 완전 또라이들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부중성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면적이 유한해서 땅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희소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터무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수요자 경쟁이 생겨요. 그러면 수요자가 막 들이대니까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집가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겠고, 그럼 건물을 저층화 시켜야 돼요? 고층화 시켜야 돼요? 이걸 따보세요. 집약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집약화는 토지는 제한된 상태에서 계속 그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킨다는 얘기예요. 집약화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이게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토지 공개념. 이런 말을 써요.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시는 볼펜은 지금 남아 놀죠? 그러면 그냥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야 갑돌이한테 너 볼펜 2자루만 써. 그렇게 제한하진 않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땅이 부족합니까? 그럼 개인의 사유재산에 법적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펜 들어보세요. 부중성 있어요? 부중성은
일반 재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매립이나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물리적 증가가 아니라 용도적 공급이에요.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높아지죠.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하고요. 파생 현상은 그냥입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까? 토지가 부족하죠. 3번 집약적 이용을 해야겠죠. 사회성과 공공성의 토지공 개념이 등장하고 5번에 가시면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토지의 희소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6번은 아직 그 경제론을 안 들어갔으니까 물리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고 배우시거든요. 그러면 부중성을 의해서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죠. 그럼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잘 이용해야 돼요. 최이용이라는 게 있죠. 처음부터 우리가 최유효 이용을 또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영속성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소모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그냥입니까? 줄지도 않습니까? 줄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제곱미터가 지금 물리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막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감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물리적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토지가 이실되면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죠. 기능적 감가나 경제적 가치의 감가 될 수도 있어요. 물리적 감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 그냥입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주면은 다시 와야 되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있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나중에 매각을 합니까?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죠. 가지고 있는 동안 그냥요 임대료 받아요. 이게 사용이익이에요. 사용이익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만큼 임대료 수익도 생기겠죠.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분리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 발달. 자, 여러분들 빵은 소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죠.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 빵을 사왔는데 옆 사람이 계속 빌려달래요. 1,000원만 주겠다는 거야. 화장실 갔다 오니까 빵이 그대로 있어요. 다 쳐 드셨어요. 드셨죠. 배째라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럼 빵은 그냥요 다시 나한테 안 오죠. 얘기해봐요. 자동차는 처먹어요? 못 처먹죠. 자동차도 렌트카가 있잖아요.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으면 자동차와 주택하고 토지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가죠? 토지가 오래 가죠. 지금 무슨 싸움 하고 있어요? 신경 내지 말고. 무슨 시장이 제일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이 얘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버리죠. 그냥요 소모가 돼요. 그럼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딴데지 말고. 소모가 돼요? 소모가 안 돼요. 그럼 다시 생산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자, 부중성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없죠? 생산비를 알아요? 생산비를 몰라요? 이건 증가시킬 수 없어서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고, 영속성은 그냥요 소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생산이 안 돼요? 다시 이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 배려, 미래까지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지금 몇 세입니까?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할게. 남자랑 여자랑 똑같아요? 틀려요? 누가 빨리 죽어요? 왜 빨리 죽어요? 나쁜 짓 해서 처음부터 나쁜 짓 안 해요. 자, 우리가 100세까지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그냥입니까? 이 장기적 배려하러 오셨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게 되면은 요즘 어떻게 되면 퇴직이 빨라지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예요. 그죠? 주위 있는 사람도 막 50세 전에도 막 퇴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근데 공인중개사를 따야 돼. 공인중개사는 그냥이야 연령 제한이 없어. 벽에 뭐 칠할 때까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장기적 배려를 본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인간이 수명이 길어지듯이 토지도 수명이 기니까 미래까지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공인중개사가 일단 포화 상태긴 포화 상태예요.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그냥에 대해 미래를 내다봐야 돼. 내다봐야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남한만에서만 합니까? 통일되면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생각해봐야 돼요. 그죠? 그럼 저도 여기서만 강의해요? 평양 가서 강의해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땄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를 강의하거든요. 이 감정평가사도 언젠가는 자격증이 이제 보편화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셔야 돼요. 알겠어? 야, 지금 무슨 싸움이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단기적, 장기적.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장기적 배려가. 그러면 여성분들 그냥입니까? 이 관리가 필요합니까? 신라에는 40세인데 막 50세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겠고, 관리도 중요하고, 그럼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를 예측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토지라는 자체는 토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있습니까? 장래 여기가 전철역이 뚫린다? 막 그러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운영이득, 소득이득. 나중에 양도 차익이 있죠? 자본이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지금 토지의 가치가 하락되더라도 내가 그냥입니까? 매각을 미룰 수도 있습니까? 무슨 속 때문에 그래요?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증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갈게. 그렇지. 이건 늘어나지 않는 거고, 이건 줄어들지 않는 거야. 응? 그럼 그냥이야 감가가 안 돼. 감가 안 되죠. 줄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막 없어지고 그러면 남을 못 빌려주잖아요. 빵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줘봐요 오늘 가봐. 근데 토지는 못 처먹잖아요. 무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소모되지가 않습니까? 무슨 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 장기로 간다는 것은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수명이 길으면 미래까지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그냥이요. 하루만 살아요. 하루살이 잡아갖고 야 너 장래에 희망이 뭐니? 그럼 나 죽이려고 할 거예요. 웃지도 않아요. 진짜.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할게요. 지금 찾으셨어요? 토지는 일반 재와 달리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말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물리적 측면에서 볼 때는 부종성은 그냥입니까?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겁니까? 영속성은요. 감소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둘 다 그냥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근데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그럼 파생현상에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할 수가 없다.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토지는 가치보존 수단이 우수해서 토지로부터 수익이 영속적으로 생겨서 투자자를 선호해요. 그럼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한 20년 있다는 누가 더 셀까? 토지가 가치보존이 우수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 장기적 배려를 해서 예측을 해야 돼요. 미래까지. 그 다음에 5번 소유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타인에게 이제 매각해서 얻는 매각대금을 가질 수도 있고 사용이익은 그냥요 임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리되죠. 그럼 남을 빌려줄 수 있다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소득이득이 임대료고 자본이익이 양도차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프린트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풀었죠? 9번까지. 자, 10번 갑니다. 토지는 비생산성이라는 자체는 이건 뭐예요? 부중성이죠? 그러면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할 수 없습니까? 물리적 관점입니까?
물리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게 안 되면 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항상 물리적이라는 게 나오면 물리적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용도적은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대답 좀 해주세요. 용도의 관점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용도적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여러분들 소모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소모되지 않는 것은 부동성이에요. 영소성이에요. 영소성이죠. 그래서 재생산을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고 13번. 토지는 다른 생산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재생산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매립이나 산지 경환을 통한 14번. 택지가 확대됐다는 건 부종성이에요? 예외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고 용도를 전환한 거죠. 이렇게 나왔었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어요. 그렇게 하고 맨 밑에 23번에 또 나왔어요. 부종성으로 인해서 제가 용도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늘릴 수 있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가요? 물리적인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X죠? 이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인문적 특성이에요. 페이지 46페이지.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했어요. 자연적 특성 했어요. 자, 이제 인문적 특성 할 차례죠? 용도의 다양성은 좀 별표를 쳐보세요. 얘가 좀 출제 빈도가 그래도 얘는 있는데. 자, 갑니다. 자, 이제 자연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그럼 인간이 가미됐죠? 그래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용도적으로 들어가죠. 인문적 특성. 그래서 용도가 그냥입니까?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첫 스타트에 끊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얘도 채용이지만 얘도 채용이라는 게 나와요. 채유효 이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갖게 합니다. 토지가 용어가 하나예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가장 좋은 걸 써야겠죠. 여러분들 연산역 근처는 그냥입니까? 다 상업 지역입니까? 여기다가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그러면 용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획일적이라면 그렇지 못하죠. 그런가요? 절 보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발을 쓰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용도가 정해졌어. 토지는 용도가 정해졌어. 다양해. 무슨 이용을 해야 돼?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획일적이다면 채용할 필요 없죠. 그렇죠? 오늘 강의 끝나고 한 2시쯤 가갖고 가다가 길 가다가 한 고2짜리가 침 뱉고 담배를 피우고 다녀요. 일로 와봐 임마. 너 불량배 너 학교 몇 대 너 꼴등이지? 그때 1등이라는 거야. 반에 몇 명인데 저 혼자인데요? 매동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뭐 이해가 돼야지 웃기도 하지. 자, 용도 다양성입니다. 자, 용도 다양성 있어? 용도가 그냥 해? 다양해. 그 무슨 이용해야 돼? 채용해야 되죠. 그 파생현상의 1번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채용의 판단 근거라는 게 있죠. 여기 가장 유력합니다. 유력하고. 그 다음에 창조적 이용은 문제에서 택지로 새로운 용도가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인과 전환에 따라서 토지의 무슨적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이죠. 대답 좀 해요. 물리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병합분할은 희박해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병합분할은 토지를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지랄 떠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자연적이에요? 얘도 인문적이에요. 근데 법적 제한을 안 받을까? 받을까?
봤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공시법 시간에 이 어떻습니까? 병합을 하더라도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의의에 보시면은 얘는 쭉 가다 보면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법적에 대한 규제를 수반되겠죠? 파생 현상만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좀 체크해 보세요. 이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병합 분할을 통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다양성 지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토지는 용도가 그냥 있습니까? 다양합니까? 그러면 병합 분할을 하게 되면 좀 더 용도에 따라서 토지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을 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3번이 이제 중요한데. 자, 아까 우리가 주변의 인문적 환경은 안 바뀐다. 바뀔 수도 있다.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치랑 좀 연결시킬 텐데 보세요. 만약에 29번지와 30번지가 있다면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공원이 들었으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공원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따라서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치의 가변성은 자, 요거는 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주변 인문적 환경이 바뀐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경행이라는 가변성이라는 것은 위치, 물리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돼요. 인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장이 전입됐다, 공원이 폐지됐다, 학교가 이전됐다는 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경제적은 소득, 우리가 이제 수익과 관련됩니다. 수익.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교통체계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쳐보세요. 교통체계 변화. 교통체계의 변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이 지역의 인구, 사회적이 바뀌어요. 정책, 행정적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교통체계. 지금 교통체계는 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본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은 규제, 계획, 정책 이런 게 나오면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넘기시면은 기타의 인문적 특성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건 이제 3월달, 4월달 가서 제가 얘기할 거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교재 58페이지로 한번 끌어보세요. (58페이지) 가셨어요? 자, 위치라는 단어가 있죠. 위치성에다 배포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어느 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아파트에 공원이 있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아파트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주변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위치를 물리적 위치라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뀝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그래서 이걸 물리적 위치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강남의 집값이 제일 높죠? 그럼 강남이라는 그 위치는요, 고조선서부터 지금까지 그냥입니까? 위치는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지리적 좌표는 안 바뀐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바뀌었다는 건 그냥입니까? 주위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이걸 따라서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라고 그래요. 상대적 위치라 그래요. 무슨 위치라고 한다? 상대적 위치. 그럼 상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 바뀔 수도 있다. 가변적이에요. 위치가 가변이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죠? 자, 이렇게 봐요. 똑같은 아파트라 그래도 그냥입니까? 그 환경이 중요합니까? 상대적 위치에 따라 틀려져요. 그런가요? 같은 주공 아파트라도 우리가 왜 서울의 강남구하고 노원구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와 분양가가 똑같았을 때요. 근데 그냥입니까? 지금 차이가 엄청납니까? 엄청나지. 정말? 그럼 절대적 위치는 그냥이야? 그대로 있어.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바뀔까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근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 접근성이 좋다는 게 상대적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원이 들어섰다는가 전철역이 근처에 있다면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원 건물은 전철역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입니까? 이 전철역과 가깝습니까? 그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요 위치가 좋아요. 편리하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접근성이라는 자체를 이제 우리가 위치와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뀐다. 그래서 가변적이에요. 근데 거리만 가까우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복합적.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거리만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는데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서 아이하고 엄마가 있어요. 자, 그러면 40m 떨어진 거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리적만 보면 안 되고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 만약에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그냥입니까? 차가 다닙니까? 다니죠. 건너갈 수 있을까요? 뒤져요. 그럼 심리적도 따져봐야 되고. 그냥 엄마 걸어가자. 한 3시간 걸려. 한 대 맞고요. 그래서 시간적이고. 얘보다 더 맞는 애는 엄마 콜택시 불러. 30만 원 나와요. 하루 종일 맞죠.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만이에요?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학개론에서 항상 반드시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없어요. 근데 일반적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일반적이란 말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열심히 다 공부하시면 다 합격합니까? 예외도 있긴 합니까?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그럼 접근성도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인데, 자, 우리가 위험혐오 시설이라든지 위험혐오 시설. 자, 전철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가스 처리장이 들어섰어요. 뻥 하니까 위험하죠. 쓰레기물 입장 그냥요 혐오스러워요. 접근성이 예외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것은 너무 주택이 편리해도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거 얘기 안 할게. 자,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편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택은 그냥입니까? 주거지가 있어야 됩니까?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주거지는 시끄러워야 돼요. 쾌적성이 중요해요. 얘는 쾌적하면 손가락 빨죠. 네, 수익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봐봐요. 문을 열자마자 시장이라고 편리한 게 아니야. 문을 확 여니까 2,000원 그러는 거야. 문 딱 닫고 나가려니까 병원 깎아줄게. 이런 거. 그럼 어떨까? 용도가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절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용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용도가 그냥이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봐봐.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도로변에 1층이 딱 좋아요. 딱 보여야 돼, 눈에. 근데 보증금하고 걸리고 꺾으려고 막 들어가서 저기 산이야, 산. 산인데 8층짜리인데 매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 안 가죠, 그죠? 그럼 접근성 중요하겠죠? 그럼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학원은 그냥입니까? 접근성이 좋습니까? 좋죠. 바로 이제 저철역 나오면 있잖아요, 이번 쪽에. 맞아요? 그럼 얘기 잘 하셔야 되는데, 학원을 선택하실 때 접근성 보고 오셨어요? 강사 보고 오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 위치죠. 그럼 강남이 그렇게 가볍게 올랐다는 건 그냥입니까? 그 위치는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맞아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어떤 위치가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접근성이죠. 그럼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복합적이고 그냥 해야 돼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시장 안의 주택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위험한 모습은 예외죠. 그럼 용도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페이지는 지금 58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위치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위치는 물리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 위치와 다른 부동산 관계에 결정되는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지. 그래서 부동산의 이용은 주변의 다른 부동산의 이용 상태에 따라서 경제적 위치가 더 보다 중요하다고 있어요. 그다음에 2번. 자, 밑에 있는 협의 강의 보지 마세요. 3, 4월 달에 있고 2번 하시면 접근성이라는 강의 있나? 그럼 접근성은 미주 줘봐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되는 거리점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경제적도 들어가야 돼요. 아까 콜택시 부르자 그러는 애 있었죠? 하루 종일 맞아요. 걸어가자. 시간적 그런 것들. 그러면 여기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찾았나? 일반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예외가 있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밑에 가시면은 접근의 대상과 가치에 접근의 대상이 혐오의 대상이라는 게 있죠. 그럼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시장 안의 주택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다 할지라도 접근성이 좋은 경우 가치가 낮은 게 시장 안의 주택은 주택에 지나치게 가깝다는 거죠. 시장이. 그래요? 그러면 오른쪽 3번의 별표. 그냥입니까? 용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주거용은 그냥 해야 돼요? 좀 쾌적해야 돼요? 모르면 두 번째 동그라미 치세요. 다 나와 있어요. 편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용은 쾌적하면 손가락 빠이죠? 그 무슨 성이야? 수익성이죠. 공장은 생산을 잘해야 되니까 생산성이 중요한 거죠. 그럼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환경성은 보지 마세요. 이건 이제 3, 4월 달에 끌기도 하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자,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봐봐요. 이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냥입니까? 주변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가치는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접근성이라는 거죠. 그럼 접근성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거리만 가까워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자, 반드시 해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말 항상 반드시 놓다고 하면 안 돼요. 왜? 뭐가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메모 시설이나 시장 안의 주택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냥이다 용도가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거는 평가사가 높게 평가하겠어요? 낮게 평가하겠어요?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은 지금 한 파트가 이제 54페이지 가시면 지금 54페이지의 제목이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게 있죠. 그 속성은 이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예요. 위치 가치가 있고 오른쪽에 공간이라는 게 있죠. 공간. 그래서 공간은 여기도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공간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만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없는 거를 좀 풀어드릴게요. 프린트 가보세요. 자, 책에 없는 게 19번을 한번 가볼게요. 19번 찾으셨어요? 자, 책이 없는데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윤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윤리를 안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중개업자만 지켜야 됩니까?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됩니까? 이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고 있나? 그럼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윤리적 행동을 해야 된다. 업자도 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번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과학성이라는 자체는 이론을 얘기하고요. 기술성은 실무를 얘기해요. 그럼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하시면 떴다방 하실 분입니다. 그죠? 떴다방. 근데 아직도 떴다방이 있더라고요. 청약 보니까 요새 청약 과열지구 같은 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나와가지고
암시장. 그죠? 그래서 이리 와봐요. 그러는 거예요. 명함 딱 주고, 일단 피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론만 중요하면 손가락만 빨죠? 그럼 그냥이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리 와봐요. 그럼 나중에 중개업소 차릴 거죠? 그럼 중개업자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의뢰인이 옵니까? 그럼 의뢰인은 그냥이요? 사람이야. 그럼 사람에 대한 활동은 대물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에요. 근데 물건 보러 가는 건 대물 활동이죠? 그럼 둘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번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물 활동만 해요? 대인 활동도 해요? 그럼 둘 다 하겠죠? 그다음에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더 강조됩니까? 둘 다 강조됩니까? 둘 다 강조되는 거예요.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21번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울산에 있는 토지를 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장소로 가야 돼요. 따라서 임장활동. 그러면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냥이에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물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대인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라는 거죠. 저 지금 21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정성이 맞아요, 부동성이 맞아요. 대인 활동이 맞아요, 대물 활동이 맞아요. 그렇게 고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빠졌어요, 이 책에. 그죠? 이 책을 잘 쓰셨는데 부동산학에 대한 건 전혀 안 넣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로서는 이제 조금 요약집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